김포시가 올해 교통과 복지 등 각종 분야에서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골드라인 증차와 체육시설 확충 등으로 시민들의 일상 편의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의 한 매체의 신문을 전체 의원실에 배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정규 수업 외 돌봄을 지원하는 늘봄 학교를 올해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할 계획을 밝힌 가운데 지역 교육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섞여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늘면서 국내 금리 인하와 부동산 매수 심리 회복에 대한 기대가 살아나고 있는데요. 올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김포시가 올해 교통과 복지 등 각종 분야에서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특히 골드라인 증차와 체육시설 확충 등으로 시민들의 일상 편의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올해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알아봅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의 전동차가 오는 6월부터 순차적으로 늘어납니다. 김포시는 올해 전동차 5편성을 추가할 계획으로 증차가 완료되면 현재 23편성인 김포 골드라인은 28편성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출근 시간대 배차 간격은 기존 3분 7초에서 2분 30초 수준으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 집행부 부서도 개편합니다. 총무과와 자치행정과 등을 아우르는 기획조정실을 신설하고 축수상과에 있던 반려문화팀은 가족문화과로 배치해 복지행정 범위를 확대합니다. 대명항과 경인 아라뱃길, 한강 하구 등을 개발하기 위해 기존 하천과를 확대해 해양하천과를 신설하고 한시기구였던 미래도시 기반조성사업단은 폐지합니다. 지난해 말 개관한 양곡문화체육센터에 이어 주민체육시설도 대폭 확충합니다. 상반기에는 양곡 족구장과 중앙체육공원, 율생체육공원이, 하반기에는 하군 오산업단지 내 야구장과 실내 테니스장, 대곤 문화센터 수영장, 운양 반다비 체육센터가 문을 열 예정입니다. 임신 출산 분야에서는 예비 신혼부부 건강검진과 임신 축하금 50만 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데 더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냉동한 난자를 임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보조 생식수를 1회당 100만 원, 그리고 부부당 2회까지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 있습니다. 의학적인 사유로 난임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에 난임 부부 시술비를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부부들을 대상으로 시술비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신규로. 영유아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기존 장기동 본소 외에 통진읍과 풍무동에도 권역별 분소를 개소합니다. 민선 8기 공약사항이던 반려동물 보건소는 상반기 중 운영을 시작해 돌봄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의료 지원과 돌봄 위탁비, 장묘 서비스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인천시의회 의장이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의 신문을 전체 의원실에 배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허식 의장은 지난 2일 시의원 40명 의원실마다 특정 언론사의 5.18 특별판 신문을 배포했습니다. 총 40면으로 제작된 해당 신문에는 5.18은 DJ 세력, 북이 주도한 내란이라거나 5.18 유공자 상당수가 5.18과 관련 없는 인물이라는 등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허 의장은 신문 배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항의하자 일부를 회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허 의장은 참고 삼아 보라고 전달한 것이라며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허 의장은 지난달 20일 제물포 르네상스 대시민 보고회 축사 중 미추홀구를 비판하는 발언을 해 공식 사과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오는 2050년이면 인천 해수면이 4cm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극지연구소 이원상 박사 연구팀은 1992년 이후 인공위성으로 관측한 남극과 그린란드 빙하량의 변화를 분석하고 해수면의 변화를 예측했는데요. 2050년에 지구 해수면은 평균 3.6cm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해수면 상승에 기여한 정도는 그린란드 빙하가 남극의 1.5배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인천의 경우 지구 평균보다 10% 높은 4cm 해수면이 상승하는 것으로 예측돼 과잉 상승이 가장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정규 수업 외 돌봄을 지원하는 늘봄 학교를 올해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할 계획을 밝힌 가운데 지역 교육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섞여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 교사노조는 지난해 말 입장문을 내고 인천시 교육청이 지난 1년간 학교 30곳에서 늘봄 학교를 시범 운영한 결과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늘봄 학교 30곳 가운데 5곳을 제외한 학교에서 교사가 업무에 투입됐고 이는 돌봄 업무를 교사가 담당하지 않도록 지도한다는 단체 협약 내용을 위반한 사례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돌봄 업무의 전문성은 낮아지고 교사들의 업무 강도는 가중되고 있어 정책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인천시 교육청은 지난 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올해 전면 시행을 목표로 늘봄 학교 운영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인천 지역 학교와 학생 수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 인천시 교육청이 발간한 인천 교육 통계를 살펴보면 2023년 인천 학교 수는 942곳, 학생 수는 5만 2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학교는 한 곳 줄고 학생은 400명 정도 감소한 겁니다. 반면 학급 수는 1년 전보다 240개 늘고 교원 수는 60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과 2023년) 하락했던 부동산 경기가 새해에도 하락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 국내 금리 인하와 부동산 매수 심리 회복에 대한 기대가 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진형 한국부동산 경영학회 회장을 만나 새해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그럼 늘어날 수 있을까요? 올해의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소비자들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이 시그널이 좀 오면서 앞으로 상승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어야만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는데 지금 글로벌 경제 위기나 부동산 시장 상황들을 봤을 때 이 거래량이 증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 거래량이 급감하는 현상들은 그래도 한 상반기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미국에서 이 금리 자체가 이 안정되거나 또는 인하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금리도 어느 정도 하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그리고 올해 공급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검토를 했을 때 이 수요들이 그래도 이제 하반기 되면 어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 후반기에 들어서게 되면 어느 정도 매수세가 좀 살아나서 우상향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요. 이 전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3분화 되지 않을까. 빌라나 이 오피스텔 전세 사기 사건 등으로 인해서 이 그런 어떤 이 비아파트의 전세를 들어가게 되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인식들이 이제 많이 국민들에게 퍼져 있기 때문에 이 고가 전세 아파트 전세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공급량은 어느 정도 이제 일정하게 이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 초과로 인해서 고가 전세들은 이 우상향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요. 오피스텔이나 빌라 전세 같은 경우에는 수요 감소로 인해서 이 임차보증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불안감 이런 것들로 인한 수요 감소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향 기조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대신 이제 고가 전세로 가지 못하는 또 이제 세입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빌라나 오피스텔의 전세를 들어가기보다는 보증부 월세로 이제 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보증부 월세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어서 이 보증부 월세의 어떤 임대차 시장은 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형태로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제 서울과 지방 간의 양극화, 서울 지역 간의 양극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왜냐하게 되면 인구수라든가 가구수가 사실 상승하지 않고 지금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수요가 집중되는 곳에는 가격들이 상승하게 되고, 수요가 줄어드는 곳에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서울의 경우에도 이 지역 간의 양극화, 예를 들어서 강남 3구라든지 마용성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꾸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상승할 수가 있고, 서울의 외곽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요 축소로 인한 가격 하락을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서울 지역 간의 양극화, 서울과 지방 간의 양극화는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한 차례 경찰의 경고를 받고도 고시원 옆방에 살던 여성을 다시 찾아간 남성이 입건됐습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 침입 혐의 등으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4일 새벽 5시 50분쯤 부천 중동의 한 고시원에서 20대 여성 B씨의 방에 침입해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당시 창문을 통해 B씨의 방에 들어갔고 이후 몸을 피한 B씨를 뒤따라가다가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최근까지 해당 고시원에서 B씨의 옆방에 거주하던 A씨는 최근 B씨에게 접근했다가 경찰의 경고장을 받았고 이후 퇴실 조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평구의 고향사랑 기부자 모금액이 1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에서는 두 번째로 1억 원 이상 모금한 지자체가 됐습니다. 지난해 부평구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액은 1억 100만 원입니다. 기부자 1,062명 중 10만 원 기부자가 전체 기부의 80%였으며 경기와 인천 지역 다른 구에 거주하는 30, 40대 직장인 기부자가 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구는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 활성화를 위해 트로트 곡을 패러디한 영상을 제작해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또 버스와 축구장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구는 올해 목표액을 상향하고 다양한 홍보 방법과 특색 있는 답례품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인천 계양구가 새해 심야 시간대 의약품을 판매하는 공공심야약국 4곳을 지정했습니다. 이들 약국 4곳은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합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계산동과 작전동 권역 외에 효성동 권역 약국도 공공심야약국에 포함됐습니다. 경기도가 오는 2월 19일까지 2024년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경기도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이후 대출받은 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해 반기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2023년 하반기에 발생한 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과 미취업 졸업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 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을 참고하면 됩니다. 부천시가 도심에서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등 130여 곳에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주소판을 설치했습니다. 사물주소는 기존의 건물 주소 개념을 활용해 도로명, 기초번호, 사물 유형 등으로 구체적인 위치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데요. 사물 주소판은 야간에도 잘 보이는 축광형으로 QR코드가 있어 긴급 상황에서도 119와 112 등의 현재 위치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주변에 건물이 없는 경우 위치 파악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하고 긴급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부천시는 설명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